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일본이 어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관리하는 캐치홀 규제 정비를 수출 규제 철회의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수출 규제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 프로젝트 내용과 북한의 해산물, 의류 수출 금지 및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미뤄지며 먼저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2011년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고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빈곤층의 비율이 2년째 감소하며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오늘 다시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2190, 2200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조정은 눌림목이었던 것으로 시장에선 지금 분석 중입니다. 일단 전일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1차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그리고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커플링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근데 상승 종목군들 좀 질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까지 오르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오르는 종목군들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줄을 이룹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3%, SK하이닉스가 무려 5%,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이 두 종목이 경신하고 있고요. 강하게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은 이 종목들 지금 다 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나머지 종목이 그대로여도 이 두 종목이 이 정도 가면 시장이 거의 1% 가까이 올라오는데 따지고 보면 올라가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전기전자 업종의 부품주 따라가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까지 함께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이나 화학 종목들까지 오늘은 같이 올라가 주고 있는데 내려가는 종목들은 또 많이 내립니다. 부동산 규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대출을 옥죄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그램들 저희 서울경제TV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한마디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40%에서 20%로 대출이 제한이 되고 15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출 누가 해줍니까? 은행이 해주는 거죠. 은행은 예대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증권사 역시 PF 대출부터 해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업종은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연말 배당 지금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들 오늘 들썩들썩거리면서 시장을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잡기 어려운 시장이죠.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192입니다. 이제 2200까지 8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193 장중 고점입니다. 현재 포인트가. 자,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볼까요? 수급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이 무려 3,592억 원을 팝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사주네요. 현선물 시장 다 사주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주로 사주고 투신 쪽에서는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 4% 오릅니다. 이 종목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아웃퍼폼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옵니다. 반도체 지금 4분기 저점 찍고 올라갈 것이다. 지금 업황 괜찮아진다.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이 끌어주고 있고요. 사실 우리 시장이 가려면 이 두 종목이 지수를 좀 받쳐줘야지 2200이고 2300이고 다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이버 18만 원 터치하네요. 결국엔 삼성바이오로직스 살짝 빠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현대차도 12만 2천 원대까지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요. 셀트리온이 급등 나오네요. 그리고 포스코 올라가고 LG화학이 살짝 조정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신한지주, KB금융 그리고 SK텔레콤 빠지는 가운데 LG생건도 올라가고요. 삼성물산이 지금 10만 원대는 지켜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48 사실 코스피 대비해서는 덜 오르긴 하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489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인데 외국인보단 기관이 좀 더 사주고요. 기관의 전 주체가 매수 들어옵니다. 개인은 또 파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5만 원 부근에서 지금 공방 벌이고 HLB 역시 10만 원 마디지수입니다. CJENM 올라가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는 조정이 살짝씩 나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SK머티리얼즈가 크게 올라가네요. 오늘 지금 소재 업종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되면 잘 갑니다. 슈젤 올라가고요. 헬릭스미스도 올라갑니다. KMW, 파라다이스 빠지는 가운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원익 IPS, SFA, 솔브레인까지 올라가는데 솔브레인이 5.7%의 상승이 나옵니다. 일본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솔브레인이 오늘 오랜만에 5%대의 강세가 보이는데 일본과의 국장급 회담 이후에 오히려 솔브레인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 회담을 좀 기대하면서 여행주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모두 투어부터 해서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지금 오늘 약세에서 지금 강세로 전환하긴 했는데 크게 안 움직이고요. 오히려 솔브레인 등의 불화수소 관련된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 빠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1164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원달러 환율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워낙에 가파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징주 바로 짚어드립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훈풍이 불어오면서 국내 증시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2190선까지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65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시각 좋은 흐름 보여주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경방, 펩트론, 지니언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펩트론인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6.69% 올랐습니다. 16,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후장에 최고가를 터치해주고요. 계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0에 공식 초청받았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분야 기업 설명회 자리인데요. 펩트론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미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속형 기술인 스마트 대포와 개발 중인 의약품의 임상 데이터 및 개발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종합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지니언스가 두 번째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3% 넘는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87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주가 꾸준히 오르면서 11시를 조금 앞두고 최고가를 터치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지니언스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즉 NAC 솔루션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니언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지니언스는 지속적인 흑자와 더불어 영업이익률이 보안업계 평균의 약 2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NAC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국내 대표 섬유업체인 경방의 부동산 매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8.99% 올랐습니다. 1,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주가는 상한가에서 출발했는데요. 계속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방이 경기도 용인시의 토지와 건물을 1,550억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미 자산 총액 대비 12%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경방은 이번 매각이 자산 운용 효율화 및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장 매각 자금을 신규 사업인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증시 상황이 하루 만에 또 반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동향부터 좀 점검할까요? 네, 지난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끼쳤었죠. 특히 그동안 시장을 좀 압박을 했었던 요인들이 변화가 오다 보니까 시장의 주변 상황들도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증시의 주변 흐름들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먼저 환율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달러 인덱스의 추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달러와의 강세와 함께 지난 흐름들이 이어졌다고 하게 되면 뚜렷하게 달러와의 약세가 지금 이어지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달러 인덱스가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면서 특히 97대를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미국 중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우위를 점했던 부분들이 약간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흐름들도 바뀌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와 함께 한국의 원달러 추이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달러의 추이를 같이 지켜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어떤 그 신흥국 통화 중심으로 강세가 상대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흐름들이죠. 그런 쪽에서 오늘도 원하는 큰 폭으로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흥국에 대한 위험 부담과 관련된 부분들이 뚜렷이 좀 개선되고 있다. 제거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원화와 위안화의 강세 흐름들과 함께 주식시장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두 번째로 금리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금리가 상승을 반전이 이어지는 모습들이죠. 특히 지금까지 이어졌던 과거에 한두 차례 10년물과 2년물 사이에 어떤 장단기 금리가 격차가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어떤 역전 형상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완화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금리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상품 동향을 살펴봤을 때 특히 안전자산의 대표적이라고 하는 국제 금 가격의 추이를 보게 되면 한동안 올해 그 여름 때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꾸준하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하향 정체화된다는 얘기는 아직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유가 같은 경우도 같이 지켜보게 되면 50달러대 초반대에서 반등 시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고개를 들고 있다, 추세적인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가는 지금 움직이는 쪽은 경기가 다시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쪽이 좀 더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눈길이 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체크해 볼 분들이 미국의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죠. 이쪽 같은 경우는 한때 불안감이 같이 가세가 되면서 잠깐 반등을 시도하면서 위험 지표를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쪽으로 알려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또 하나의 주요 최근의 시장 동향과 같이 지켜볼 지수 중에 대표 주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겠죠. 특히 추세적으로 상승하다가 요 근래 2, 3일 동안 탄력이 강화되면서 이어지는 부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코스피의 주봉과 관련돼서 같이 또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추세가 전환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대 부근을 2150선 이 부분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다음 저항권인 한 2250선 정도까지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리스크가 많이 경감됐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스 2020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또 매년 주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IT 기술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까요?
네, 또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연말이면은 내년에 CES 2020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번에는 또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릴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어떤 협회가 선정한 5가지 기술을 살펴보게 되면은 디지털 치료 차세대 교통수단인 플라잉카, 그리고 식품의 미래 안면 인식 기술, 로봇의 발전,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5가지 기술이 또 트렌드로 선정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디지털 치료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약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처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그러죠. 이쪽뿐만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같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제일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치료를 한다는 관점 쪽인데, 특히 올해도 어느 정도 좀 성장세는 이어졌는데 앞으로 한 4, 5년 동안은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더 커질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치료제가 출시가 된 거나 개발 중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벌써 FDA 허가가 이어진 품목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우울증 치료제나 특히 조현병 치료제 이런 쪽도 허가가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추가적으로 비디오 게임 중독 관련된 치료용 같은 경우도 심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플라잉카 관련된 쪽은 지금 우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중 수직 이착륙 공중 차량에 대해서 이 부분이 비행 택시로 연결될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프랑스의 에어버스나 독일의 다임러 그룹, 현대차까지 동참하면서 특히 전자상거래 물류 기업들이 배송 시간의 단축을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시장은 성장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5년부터 2040년까지 보게 되면 거의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한 식품의 미래라는 쪽도 보게 되면 식품과 IT는 참 어울리지 않는 섹터일 수도 있는데 특히 대체육이라든가 또 곤충 단백질을 활용한 식품들, 그리고 또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드는 기술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이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이쪽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아는 연령이나 성별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파악 가능하지 않나,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지문인식 쪽이 생체인식 쪽에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얼굴 인식이나 홍채 인식 같은 경우도 좀 더 확장세가 이어지면서 특히 2024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떤 아시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상황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AI 기술과 함께 카메라, 즉 눈을 담당하죠. 이쪽에 대한 기술은 계속 진화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로봇발 관련된 쪽은 계속 아마 얘기가 나올 부분들인데, 돌봄용 케어 서비스를 하는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용 로봇, 게다가 매장이나 공항, 호텔 같은 쪽에 서비스에 활용하는 리테일용 로봇까지 좀 더 다양하게 이번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끌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페이즈 1은 된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이걸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일단 하고 넘어가고 2단계, 3단계를 좀 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경계감이 근데 좀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예. 그러니까 12월 15일 일요일 날 그 추가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기로 됐던 날이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도 그 12월 15일 이전에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좀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었고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뭐 홍콩도 시끄럽고 그다음에 국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무슨 뭐 부실 문제가 자꾸 터지고 디폴트 얘기도 나오고 크고 작은 그런 소소한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그렇죠. 미중 간에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봉합은 하고 가야 되는 양국 간에 어떤 그 서로 니즈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거창해요. 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나 저 USTR 대표나 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나 보면은 뭐 역사적인 합의래요. 거의 나라 구한 것 같아. 아니 나라 구한 줄 알았어요. 나라 구한 줄 알았죠. 네.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막상 그때 시장 흐름을 우리가 알잖아요. 조금 이렇게 떡하고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예. 뭔가 디테일이 좀 그거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결국 2월 초까지 시간 번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들죠. 네. 서명 합의도 어쨌거나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해를 넘기기 전에 억지로 하든지 아니면은 1월 첫째 쯤에 하든지 하고 나서 그것도 양국 정상의 서명이 아니고 라이트하이즈 말로는 네 정도급의 인사들 사이에 서명을 한다. 실무자급이네요. 네, 뭐 그런 상황이고 뭐 3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그렇다면 이래저래 2월 초까지 시간을 좀 번 셈.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어제 뉴욕장이 또 이렇게 훅 날아가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브렉시트 부분도 보리스 존슨이 이겼다, 압승을 했다 보수당이. 예. 그래서 거의 뭐 브렉시트가 확정된 듯이 얘기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저 정덕 앵커나 저나 네. 제가 더 빠르겠지만 우리 은퇴할 때까지 브렉시트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늘 이러다 늘 이탈행하다가 말고 예. 브렉시트 하기 전에 영국에서 스코틀랜드가 떨어져 나가네, 뭐 북아일랜드가 떨어져 나가네 이 소리가 먼저 나올지도 몰라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시장은 불확실성이 하나씩 사거리 들었다 하는 거 하고 딴 거보다 돈 풀린다는 거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지표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내년이야 어떻게든 뭐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네. 하는 이런 부분에 진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미중 그거는 디테일 측면에서는 좀 석연치 않은 구석 분명한 그것이 없지만 뭐 많이도 그 짧은 시간에 했다는 거예요. 지적재산권이든 환율이든 뭐 투명성이든 아니 뭐 다 했어요. 예. 신기하더라고요. 문제는 500억 달러어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500억 달러어치 농산물이 있을란지가 궁금한데 팔게 재고가 생산량이 그만큼이나 될란지가 궁금하고 그러면 말대로 그렇게 사주면서 그동안에 그러면 중국 사람들 중에는 브라질 쪽으로도 농장 같은 데 투자도 많이 했는데 그쪽 사람들이 이제 또 손가락 빨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 웃기는 거죠. 예. 보니 그쪽 일단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지킬지 안 지킬지는 시간 가면서 보자 하는 게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쪽 사람들의 어떤 그 속성인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얼렁뚱땅 이렇게 가긴 갔는데 계속해서 시장은 뭐 그거 같습니다. 한번 물 들어올 때 노젓자, 바람 불 때 연날리자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경계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위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지표들을 보면 S&P 500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짚어보면서 하나씩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 지금 11월까지 팔아제꼈던 외국인은 누구고 예. 지금 막 사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외국인은 사요. 누군지 예. 참 궁금해요. 지난주에만 1조 400억 원을 샀거든요. 현물 시장에서만. 그리고 11월까지 팔았던 그 친구들이 다시 사고 있다면 이 친구들 별로 신동찮은 애들이고 그렇죠. 너무 짧게 매매를 하는 거 같고. 짧게 매매하든지 예. 낮은 데 팔고 높은 데서 사고 있으니까 잘 못하는 거죠. 아니면은 예. 조금 다른 선수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색이 뭐 노랗지 않을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상황인데 참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연초 이후 세계 증시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거 인포맥스에서 가져온 화면인데요. 조금 작긴 합니다만 큰 흐름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미국 다우지수 21%, 지금 금년 들어서 그다음에 나스닥 32%, 33%, S&P 27% 좋습니다. 예. 중국도 미중 했는데도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만 괜찮아요. 해도 20%, 예. 심천은 34%, 홍콩 이 와중에 항생 7.39%, 항생 H도 8% 이런 상황인데 예. 우리 한국 코스피 6.23,
코스닥은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나머지도 보시면은 저쪽이 유럽 쪽으로 좀 건너가 보면은 우선 40% 넘는 애들이 두 군데나 있네요. 야. 러시아 42%죠. 그리스 43%가 넘습니다. 나머지 다 20%대예요. 예. 여기에 비해서 우리 코스닥 마이너스 4.6 좀 처참하죠. 예.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 조금 이렇게 처지는 쪽에 들어옵니다. 상승은 했지만. 그러면 12월 들어서는 예. 12월 들어서는 지금 미국 해봐야 나스닥 제일 많이 올랐는데 1.7%, 다우는 0.66, 우리 한국 코스피 3.84, 코스닥도 1.8. 중국은 더 좋아요, 미국보다. 예. 그리고 지금 12월 들어서 조금 마이너스들이 좀 얼핏 보이죠. 예. 뭐 베트남도, 뭐 태국도, 그리고 유럽 쪽으로도 넘어가 보면은 우리보다 나은 데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스는 너무 올라서 그런지 12월 들어서는 조금 쉬어가고요. 쉬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걸 보니까 그거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제일 싼 놈 주스라 하면은 코스닥. 그리고 괜찮은 그리고 조금 시장 그 뭐 폭이나 깊이 예.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코스피 뭐 나쁘지 않다.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게 설 수도 있겠죠.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자꾸 해외 아이비들이 펌프질 하잖아요. 내년에 신흥국 좋다. 신흥국 좋은 와중에도 중국, 대만, 한국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레코멘드 하고 있죠. 예. 그 밴드 상단을 지금 계속 높이고 있는 느낌도 드는데 이게 네. 대외적인 이슈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일어난 다음에 오는 건지 참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뭐 간다 못 간다는 여전히 팽팽한데 좀 과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좀 발빠르게 좀 이렇게 하방 배팅 이런 세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손절매로 몰리면서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뭐 그런 의심조차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 힘 있는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까지도 있죠. 그래서 뉴욕 먼저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예. 이거 한번 보세요. S&P 500까지 왔는데 예. 위클리 차트에서 지난주 뭐 스튜디오에는 제가 못 나왔습니다만 아래 꼬리 달린 캔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 좋은 건 아니라고. 아니 예. 윗꼬리 달린 게 안 좋은 거고 아래 꼬리 이제 저기 뭐 긴 하락 추세 끝에 아래 예. 꼬리 망치, 망치형은 긴 좋은 거죠. 상승 추세 끝에 아래 꼬리 교수형. 교수형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다 설명을 해주셨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주간 차트에서 그러면 아래 꼬리 달린 거 한번 보시죠. 예. 제가 화살표 시해놨습니다. 2018년 접어들어가지고 예. 2월달 급락 오기 전에 살짝 오랜 상승 추세 끝에 아래 꼬리가 달렸습니다만 그 다음 주도 한번 쭉 뻗었는데 결국 한번 큰 하락이 한번 왔었고요. 이런 상황에 다음 이때도 금년 5월달 접어들어서 5월 5일날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갑분싸 트위트 예. 그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쭉쭉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로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리면서 시장이 조금 했는데 이거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예. 2018년 초에는 한 주 정도 더 가는 듯 하다가 밀렸는데 자 이번에도 그러면은 이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2주 전에 이게 나와서 아래 꼬리 달려서 긴 상승 추세 끝에 그리고 뭐 데일리나 위클리나 할 것 없이 과매수 국면에서 했는데도 지금 2주 연속 또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케이스는 아닌 거예요. 이 케이스는 아닌데 그럼 아직까지 이 케이스도 아니면은 이건 진짜 멜트업으로 가는 겁니다. 외신에서 말하는 저 월가이들이 말하는 멜트업, 예. 그냥 훅 가는 장. 애플 보면 월간 차트입니다. 겁나죠? 저렇게 가요?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 자 여기서 지금 그래도 주가라는 게 일목균형표에서는 뭐 기준선이나 전환선 예. 아니면은 이동평균선으로 따지면은 장단기 이동평균선하고 어느 정도 추이를 맞춰서 가잖아요.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흔히 또 하는 말로 그거 뭐죠? 개하고 개 주인 사이에 맥더독. 아니 개가 이 목줄이 요즘 보면 이렇게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그래서 개가 좀 주인으로부터 멀리 갈 수도 있긴 한데 목줄이 길다 보면 갈 수도 그렇죠. 있는데 또 결국은 한계가 있고 또 주인한테 돌아오고 그렇죠. 그렇게 또 시장 흐름을 설명하는데 이건 지금 목줄이 꽤나 풀린 거예요. 너무 멀리 갔는데. 그 낚시하는 분들 그걸로 치면 낚싯대 릴이 거의 다 풀릴 정도로 예. 그 줄이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갔는데 자 이렇게 보이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다우가 조금 안 좋았던 거는 이 중에 보잉의 역할이 컸던 거죠. 보잉은 애플하고 모양이 다르죠. 완전 다르네요. 자, 지금 이제 737 맥스를 갖다 1월 달에 생산 일시 중단한다는 뉴스가 컸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정덕영 저하고 같이 했던 기억나시죠? 예. 월간 차트상에 이렇게 쭉쭉 나왔다가 예. 이전에 나왔던 이 짱대 양봉을 다 잡아먹는 잡아먹는 짱대 음봉. 예. 이거 하락장악형 패턴이라고 또 네. 책에 나오는 그렇죠. 족보 있는 패턴이죠. 이거 별로 끝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거의 대칭형을 이루고 있는 중이죠. 예. 대칭형을 이루고 있는 와중에 12월 들어서 보잉은 떨어지고 있고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한 번 더 떨어지다 보면은 느낌 쎄한 그런 보잉. 예. 애플은 가고 있고 뭐 이런 식의 흐름.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뉴욕도 지금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이제 가는 놈만 가는 그런 장인데 지수는 여전히 강하고 아까 기술적으로 S&P 위클리에서 아래 꼬리 달린 거에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뜨고 있으니까 뭔가 좀 과한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 같은 사람이 완전히 백기투항 안 하다 보니까 예. 더 빨아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다우가 진짜 3만 찍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뭐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3만을 한번 찍고 그래도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다우 3만 한번 찍고 예. 지금 추세로 갈 것 같으면 뭐 가능하네요. 예. 다들 믿는 구석이 내년에 설마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장 망가뜨리겠어? 우리도 내년에 총선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 자, 이제 막 나옵니다. 다우는 3만 얘기가 회자되는 뿐만 아니라 이제 막 부르는 게 값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외우기도 쉽게 전망 리포트를 썼더만요. 예. S&P 500이 지금 보자. 아까 보니까 3,190이에요. 예. 3,200에 조금 못 미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나 하면은 내년 3월 3일까지 3,333포인트 간대요. 3 되게 좋아하네요. 외우기 쉽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2월 2일까지 예. 미국채 10년물은 2.2%까지 올라간대요. 금리는 올라가고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니까 이거는 좋은 거죠. 정말 경기가 좋을 때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 예. 뭐 그렇게까지 나오고 심지어 이런저런 뭐 또 리서치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도되기로는 S&P 500, JP 모간 같은 데가 골드만삭스 같은 데가 이제 결국 3,200 정도를 불렀잖아요. 예. 금년에. 그렇죠. 거의 다 왔죠. 3,190 얼마니까. 그러네요. 진짜 오네. 다 왔죠. 예. 거의 다 왔는데 내년에 3,600 소리가 또 나옵니다. 아까 BOA만 해더라도 귀엽네요. 3,333은.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된 거죠. 지금 장이 이렇게 갈 때는 저렇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갈 그냥 수도 있다고 보겠죠. 그동안 못 간다고 조심하자 했던 사람이 이제 반성문 쓰고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반성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슬쩍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뉴욕 쪽은 계속 좋다 얘기 나오잖아요. 네. 우리 증시도 지금 박스권 상단 하단을 사실 뭐 연초되면은 우스갯소리로 저희도 그런 얘기 야 저렇게 잡으면 나도 잡겠다 얘기는 하긴 하는데 높게 잡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좀 커플링이 될 수 있다고 선생님은 좀 보세요? 아니면은 내년 연말은 지금 느낌이 나쁘지 않다라고. 나쁘지 않다죠. 지금 뭐 절반이죠. 오르는 종목, 반. 내리는 종목. 예, 딱딱 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로 지금 장 지수 버티고 만들고 있죠.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선 오늘은 이 장이 간다 안 간다를 떠나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느껴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세요. 코스피 일간입니다. 이게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우선 여기 지난주 갭 나온 거 보세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쿵쿵 갭 나온 거.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이걸 갖다 지금 열고 있죠. 예. 열고 있는 와중에 우선 보이는 게 뭐죠? 2250 보입니까? 네. 여기 2250 지금 2190을 넘었는데 2200이 목전인데 2250의 의미 이거죠 뭐. 자 2600에서부터 우리가 1891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돌았습니다. 돌았으면 일단 이렇게 접근하자고 말씀드렸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한번 찍어보자. 네. 그렇게 했더니 첫 고비는 넘었습니다. 38%. 38.2% 넘었어요. 네. 넘었고 그 전에 일단 이 선을 돌파한 거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기술적으로. 이 선을 돌파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한 달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 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 확인하고 지금 돌고 있잖아요. 예. 돌고 있는데 2250
아하 여기 걸리네요. 그동안 낙폭의 절반 그리고 직전 고점 예. 그리고 5, 20, 60, 120주 이평선 이런 것들이 지금 걸리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2250을 갖다가 연말 이전에는 보기는 한번 볼 것 같네요. 며칠 안 남았지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 여기 열면 그다음 2330 2330도 보니까 요 나름대로 뭐죠? 하나의 네크라인 비스무리한 레벨이죠. 있죠. 그래서 저는 피보나치 찍을 때마다 신기합니다. 왜 이 피보나치 레벨하고 과거에 이런 사연 있는 레벨하고 겹치는지 참 절묘하죠. 절묘한 상황에 SK하이닉스 얼마 안 남았네요. 고점 97,700원. 다 왔어요. 지금 93,500원 얼마 전에 좀 예. 몇 분 전에 삼성전자 57,520원 다 왔죠. 지금 56,000원 올라섰고 예. 그러면 여기서 크게 쌍봉만 안 친다면은 지금 내년에 어쨌거나 뭐 반도체 좋아질 거야 하는 이걸로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듯해 보이고 그렇죠. 5G 이제 본격화되고 그런 시기니까 여기 이 부분에 이거 안 막히고 간다? 그럼 진짜 겁나는 장이 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결국에는 근데 결론은 그거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시장을 좀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년에 반도체 경기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차피 또 게임의 논리죠. 예. 그렇게 팔아제끼던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 지난주 옵션 만기일 날 선물하시는 분 중에 하루에 5억 터지셨다는 분 얼마나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땡게 되면은 그리고 판때기 보고 있는 이 친구들이 자기들 먹잇감이 되는 세력들이 하방 배팅하고 있으면은 그걸 갖다 전부 손절 끄집어내고 땡기는 거고 그쪽에서 상방으로 우르르 몰리면은 절대 또 안 먹이주고 하는 이 친구들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인 기울어진 운동장 예. 우리 한국 증시만 뿐만 아니라 난다 긴다 하는 국제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 있는 이머징 시장은 전부 심하게 기울어 있는 운동장이죠.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예. 예. 아우 참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 예. 그리고 또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을 또 응원해 주시는 소장님이 혹시나 오늘 그 시간이 한 2분 정도 네. 남았다고 하는데 네. 혹시나 마지막으로 좀 준비하신 내용이나 해주실 말씀이 있는 거 있나요? 환율. 환율. 다음 사실 뭐 주 다음 그 부분이 주까지 또 완전 어떻게 전문가니까. 지금 뭐 짧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예. 자, 달러 인덱스 한번 보시죠. 위클리로 봤을 때 우선 이 점선이 깨졌다는 거. 예. 우상향하는 점선이 깨졌다는 거. 왠지 흘러내릴 듯한 느낌. 그렇다면 이 선까지 가나? 빨간색 실선까지? 진짜 제대로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환율 얘기하고 있는데 예. 10월이 지나고 연말이 해를 넘길 차원인데 아직 환율 보고서도 안 내놓고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그냥 환율로 트집 잡고 예. 진짜 달러 약세 가나 이제? 달러 위안 7도 깨졌다는데 예. 굉장히 크리티컬한 데 와 있죠. 38.2에 앞서서 23.6도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레벨인데 예. 직전 고점. 지난번에 여기 족보 있는 레벨. 여기에 추세선. 여기에 지금 걸려가지고 이거 깨지면 어디까지? 이 정도까지. 쭉 내려오죠. 이 정도까지도 예. 염두에 둬야 되는. 그렇다면은 그 와중에 우리 달러원 환율도 이 선 깨지나? 하하. 이 점선 깨지나?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당히 크리티컬한 상황인데 시간이 없네요. 이런 것들 보면 기술적 보조 지표를 위클리 같은 큰 차트에 봤을 때 지금 환율 하락이 멈췄다라고 판단하기는 너무나 이릅니다. 그래서 계속 롱스탑이 쏟아지고 있네요. 환율은 계속 봐야 되나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조금 높은 레벨 1200 근처에서 잡았던 세력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90원대나 80원대 같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일정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손절이 나면 조금 더 내려가겠네요.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이야기 저희 이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상황이 좋아 보이는데 오르는 종목이 내리는 종목보다 적어요. 한마디로 내 종목이 내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중심의 장세다 보니까 대형 IT 업종만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그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단기 급등한 이후에 약간 정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연말 기대작이었던 리니지2M 같은 경우 역시 리니지 IP의 저력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출시 초반에 그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상당히 많았고 과금 요소가 많다라는 불만도 많았지만 다수의 게임 BJ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구글 플레이 기준으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매출 60억 원 수준으로 증권사 컨센서스였던 40억도 크게 웃도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출시 이후에 그 첫 번째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편의성이 굉장히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매출 1위였던 리니지 M 같은 경우 2위로 밀려났지만 그래도 2위는 견조하게 지켜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마 NC소프트의 그 리니지 관련 게임이 구글 플레이 매출 1, 2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들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리니지 M의 매출이 크게 위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2의 매출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NC소프트의 실적 크게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리니지 M의 그 업데이트 주기도 굉장히 빨랐어요. 리니지 2M의 그 잠식 효과를 우려했지만 매출이 줄지 않는 모습이고, 물론 이제 아주 길게 보자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리니지 M과 리니지 2M 모두 호조세를 보이면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리니지2의 해외 출시가 예정돼 있어요. 다만 이제 해외에서 성과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리니지라는 게 한국에 어떻게 보면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고 약간의 이제 그 추억을 그 대상으로 한 게임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실적은 아마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국내 매출만으로도 충분히 기업 가치는 끌어올려지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12월 들어서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수급주로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53만 8천 원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57만 원, 손절가는 51만 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그 슈피겐 코리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조금 소외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3분기 실적은 사실 또 좋았거든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증가했습니다. 아이폰 신규 모델의 판매 호조세에 이어서 갤럭시 S10, 노트 10 5G를 비롯한 그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케이스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 그 주요 고객사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삼성과 애플, 주요 고객사의 신규 모델 출시에 따른 케이스 수요 증가로 매출 성장은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작년에 케이스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애플의 저가형 모델 출시가 내년 1분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수요가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웨어러블 액세서리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과 삼성이 이어폰과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웨어러블 Z를 잇따라 좀 출시를 하면서 고성장 중인 웨어러블 액세서리 시장이 신사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점유율이 높은 북미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까지 판매를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로 판단이 돼요. 12월 초에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아직은 수급 개선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 2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동안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재평가가 점진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 기준으로도 20일 이평선 안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 5만 8천 원, 정고점이죠. 정고점 구간까지는 아마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 없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5만 8천 원, 손절가는 4만 7천 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KC 코노피아입니다.
SKC 코론 PI는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성장은 그 스마트폰이 주도하고 있죠. 내년에 그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한 600만 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는 뭐 거의 10배 이상 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성공 이후에 이제 각 업체들의 그 폴더블 스마트폰 생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애플도 내년에 폴더블 폰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폴더블 폰은 미래 스마트폰의 사실 중간 단계입니다. 최종 단계가 아니고요. 앞으로는 폴더블 폰을 넘어서 말아서 휴대할 수 있는 뭐 롤러블 스마트폰까지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폴더블은 미래 스마트폰의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 단계고,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접는 스마트폰, 많은 스마트폰 이런 부분으로 나올 건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게 SKC 코론 PR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롤러블 관련된 특허도 취득하고 있고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C 코론 PI의 이제 그 투명 PI 필름 매출액대로 기대가 돼요. 표면이 딱딱하고 투명하면서도 수십만 번 접었다 펴거나 할 수 있는 이제 특성을 보유하고 있죠. 폴더블과 롤러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관련주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수급도 괜찮아요. 기관 외국인이 한 10월 정도부터 순매수를 최근까지 꾸준하게 좀 유입해오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뭐 크게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보겠고요.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 32,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SKC 코론 PI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스터블루 단기 접근했는데 결과 궁금하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짧게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 뭐 흐름은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한 5% 정도, 4-5% 정도 이제 상승이 나타났는데, 아직은 이게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시는 관점이고, 외국인 수급이 12월 10일부터 좋아집니다. 최근까지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슈팅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급등이 한번 나와야 목표가인 9,000원에 도달할 것 같으니까 급등 한번 나오면 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 수급 개선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 흐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무난하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단기 종목은 마지막에 언급드렸던 SKC 코오롱 PI입니다.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좋아요. 20일 이평선을 최근에 안착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뚫고 갈 수 있는 골든크로스, 초입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내일 정도면 아마 골든크로스가 나올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도 하루빨리 들어간다고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단기적으로도 타이밍이 나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일 종가 매수,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32,000원. 가격 전략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0입니다. 관련 얘기들 오늘 많이 나왔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이 좀 자세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말씀도 좀 드렸는데요. 해마다 1월이면 JP모건에서 주최하는 헬스케어 관련된 신약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곳은 신약 모멘텀 있는 회사와 투자 회사와의 연결 고리를 좀 지어주는 자리인데요. 투자 회사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직접 사모펀드도 형성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2020을 앞두고 우리나라 이제 참여업체들이 이제 용광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찾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참여업체들이 셀트리온,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휴젤 등 대형 업체들뿐만 아니라 ABA 바이오라든지 티움바이오, 그리고 펩토론이나 엔지캠 생명, G3BNT까지 상당히 이번에는 좀 참여하는 업체들이 대폭 좀 늘었습니다. 이 업체들이 좀 참가하는데 1월 달에 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12월 말 내지 1월 초에 들어가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보여집니다. 원래 이 JP 모건 컨퍼런스는 참여하기만 해도 상당한 상승 모멘텀이 좀 형성되곤 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 참여한 모멘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계약이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도 체결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 좀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경계할 부분도 반드시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대부분의 참여 업체들이 신약 모멘텀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신약에 대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특히 중소형 업체 같은 경우에는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12월 말 1월 초에 주가 흐름을 상당히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참여업체들이 참가 이전에 시세가 너무 크게 나버리면 오히려 컨퍼런스 참가 이후에 주가 급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되, 다만 이제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히 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실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 지금 인터넷이나 HTS에서 확인하시면 대부분의 종목을 참여하는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고 모멘텀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계약이 좀 유력한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서 좀 보신다면 내년 연초에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섹터를 하나 찾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이나 내일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오늘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장은 1차적으로 상승했던 주요 섹터들, 특히 반도체 섹터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른 뒤에 지금 조정이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뒤늦게 추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눌림목을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이런 이제 관점에서 좀 봤을 때 조금 이제 이 주변에서 좀 비켜날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CS 윈드라는 종목인데요.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풍력 발전과 관련돼서 특히 이 풍력 타워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글로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도 대규모 수주를 좀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거의 독점적으로 이 부분의 수주를 좀 이어오면서 글로벌한 기술력을 상당히 앞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부분이 좀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적도 상당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26,500원 지지선을 형성한 이후에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지금 기술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 호전주 CS 윈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CS 윈드까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